그 남자는 조명을 하나만 남기고 껐고 가게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했어요. 그 남자는 요리를 해서 그런지 손길이 섬세했고 집이 아닌 곳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부들. 썰처제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썰처제를 구독해주시는 형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 나이 되어서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는 게 나쁘끄럽기도 하지만 지난 겨울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그 남자의 품에 안길 때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지경이에요. 그동안 무뚝뚝한 경상도 출신 남편과 지아빠를 닮아 무뚝뚝한 두 아들을 키우며 소외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저를 한없이 예쁜 공주님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서울 남자라서 그런지 세심하고 섬세하고 저를 소녀 대하듯 사랑해주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남편이랑은 제가 20대 중반일 때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둘 다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무뚝뚝하지만 남자다운 남편의 성격과 저돌적인 결혼 공세에 정신도 차리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그냥 남녀 사이가 다들 우리 같은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를 안을 때는 아무런 전초전 없이 본 게임만 했어요. 다들 못 믿으실 줄 모르지만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 흔한 뽀뽀를 해본 적도 없어요.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뽀뽀도 안 하고 두 아들을 낳았냐고 놀리지만 정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안을 때 뽀뽀 없이 자신이 할 일만 하고 끝내버리고는 했어요. 저는 남녀 사이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인들이나 부부들끼리 서로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뽀뽀 정도는 해볼까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무뚝뚝하게 거절하고는 했어요. 아들들도 지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어려서는 그래도 저에게 곧잘 뽀뽀를 해주고는 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저에게 스킨십도 안 하더군요. 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운 듯해요. 저는 아들들이 클 때까지 그냥 남편, 아들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소외되고 외로움에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 숙명인 듯 했어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아들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몇의 남자들이 집적거리기는 했어요. 저에게 대놓고 잘해주는 남자들에게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괜히 직장에서 남자를 만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적되는 남자들은 다들 유부남이었어요. 저조차고 그 남자들의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싫었고 아내가 있으면서도 저에게 집적거리는 남자들이 그냥 동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때는 아들들이 사춘기라 괜히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두 번 따로 남자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기는 했지만 2차를 가자고 그렇게 졸라대는 남자들을 뿌리치고 문제가 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어요.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래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해병대를 나온 남편은 해병 전후회 모임이 많았고 항상 남자들이랑 술을 먹거나 낚시를 간다고 했어요. 저는 무뚝뚝하지만 거짓말을 잘 못하는 남편을 믿는지라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술이 거하게 취해 늦게 들어온 남편이 코 골고 옆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핸드폰에 카톡이 쉬지 않고 울렸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남편의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어 카톡을 확인했고 저는 정말 지옥의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카톡에는 웬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들이 있었는데 무뚝뚝한 내 남편 핸드폰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남편은 자상한 말로 여자와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예쁜이, 공주님, 우리 애기 등 저에게는 한 번도 쓴 적도 없는 표현들이 난무했고, 사진 중에는 같이 뽀뽀를 하며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충격을 먹은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나리짓했고, 아침에 일어난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당황하면서도 계속 아니라고 우겨댔어요. 제가 핸드폰을 다시 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화장실로 내빼더니 그새 카톡을 다 지우고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카톡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지 못했는데 그게 한없이 후회됐어요. 남편은 계속 제가 잘못 본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싸우도 저도 그냥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핸드폰 내용을 지운 상태고 제가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도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자기는 절대 바람 안 피우는 거짓말 안 하는 해병대 출신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남편은 그전보다는 덜 무뚝뚝하게 해주었어요. 주말에 매번 해병대 친구들과 놀러 다니더니만 저랑 등산을 같이 하겠다며 등산 장비를 사주고 저와 주말 하루는 등산을 가더군요. 물론 등산을 하면서 별말도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 좋은 공기도 마시고 계절마다 변하는 산의 변화를 보면서 나름 위안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산에 왜 가나 했는데 이런 맛에 산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말이 되어 산에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코로나가 터졌고 산에도 못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집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속이 답답해졌어요. 게다가 코로나 초기 때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아프고 힘들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픈 거에 전혀 공감을 안 해주고 행여나 옮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본인 바뀌니 걱정만 했어요. 정말 남편이 남의 편이라지만 남보다도 못하다는 걸 새심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코로나 시기를 지냈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다시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 등산이고 뭐고 귀찮다며 다시 해병대 전우회 모임에만 주구장창 나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일도 없으니 이제는 사람이 많은 주말보다는 한적한 주중에 등산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들 아침을 차려주고 다들 나가고 나면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사람들이 없으니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쁜 들꽃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계속 소리를 들으며 땀을 식히기도 하고 집에서 싸간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등산을 하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저에 대한 시간을 만족했어요. 가끔씩 사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손을 잡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 등산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겨울이었어요. 며칠 전 폭설이 내려서 한동안 등산을 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기온이 많이 올라서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겨울이니깐 따뜻하게 입고 장갑도 끼고 등산길에 올랐어요. 등산 초입에는 눈이 많이 녹았길래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산을 올라가니 살얼음들이 곳곳에 있었고 중간중간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며칠 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아이젠 없이 등산하면 큰일 난다며 자신에게 여분의 아이젠이 있으니 빌려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배낭을 열어 아이젠을 꺼내 제 발에 직접 채워줬어요. 게다가 등산 스틱도 하나 빌려주면서 이왕 온 김에 같이 말동무를 하면서 등산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남자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남편과는 다르게 세심하고 섬세했어요.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하는 말마다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그 남자는 몇 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고 자그마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딸들도 다들 나가 살아서 주중에 하루 쉬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등산을 한다고 했어요.
여자만 있는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남자는 여자를 섬세하게 배려해줄 줄 알았어요. 걸음이 느린 저를 배려하며 발걸음을 맞춰주기도 했고, 살얼음이 많은 곳에서는 적당히 제 손을 잡고 안전하게 저를 이끌어줬어요. 외간 남자라 처음에 경계심이 있던 저도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정상에 앉아 같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 남자는 요리사답게 정말 맛있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나름 주부 9단의 저의 도시락이 보잘것없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즐거운 산행이 이어졌고, 하산을 할 때는 사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 남자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고마운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아쉽지만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며 가게의 상호를 알려주며 한 번 식사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남자의 가게를 찾아봤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별점도 좋고 리뷰도 좋은 곳이었어요. 리뷰의 글에는 그 남자의 요리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상냥하다라는 리뷰가 많았어요. 등산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남자의 매너들이 단순히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요일에 남편도 마침 모임이 있어서 밤늦게나 들어온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그 남자 가게에 방문했어요. 가게는 아담했지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기는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남자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윽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 남자가 추천해주는 요리를 시키고 그 남자 앞자리에 앉았어요. 식당은 주방을 앞에 두고 좌석이 연결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내내 그 남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받았어요. 요리를 하는 남자가 섹시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생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리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정말 두근두근거렸어요. 그 남자는 꼬치구이와 명란구이를 해주었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특히 그 집의 생맥주는 너무나도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마시다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 가게의 조명이 몇 개 꺼져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일요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다며 자신도 한잔하고 싶다며 제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어요. 맛있는 요리와 함께 그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니 술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갔어요. 아직 9시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를 원했어요. 그 남자는 조명을 하나만 남기고 꼈고 가게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했어요. 그 남자는 요리를 해서 그런지 손길이 섬세했고 집이 아닌 곳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기 전에 수요일에 같이 등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수요일이 되었고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만났어요. 하룻밤을 보낸 사이라 그런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웠고 그 남자는 저를 뜨겁게 안아줬어요. 등산을 하는 내내 손을 잡고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는 동안 그와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아 저도 모르게 안기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중간에 등산 경로를 변경해서 하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 남자의 집에 도착했고 샤워를 했고 다시 사랑을 했어요. 맨정신에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남자에게 반응했어요. 요리를 하는 사람, 특히 일식을 하는 사람은 손이 섬세하다는데 그 섬세한 손으로 저를 만족시켜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는데 그의 무기 또한 최고의 무기였어요. 남편의 무기만 알고 있던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의 무기가 총알이라면 그는 미사일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미사일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몇 번이고 저는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우리는 등산로에서 만나서 잠깐의 등산을 하고 그 남자의 집으로 향해요. 이제 도시락은 싸지 않아요. 그 남자는 매번 맛있는 요리로 저를 살살 녹여주고 있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때로는 사케나 와인 한 잔 가볍게 하고 있어요. 그런 후 항상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미사일에게 당하지만 않기 위해서 하모니카 비법으로 그 남자를 공격하거나 추파춥스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 남자도 저의 공격에 만족해해요. 30여 년 동안 무뚝뚝한 남편과 아들들과 지내다가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친구 생기니 요즘은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예요. 다른 날에도 남편과 아들들을 보내고 그 남자 집으로 가서 그 남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같이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 손잡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 남자가 출근 전에 공격을 주고받기도 해요. 요즘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 무심하고 무뚝뚝한 남편도 이제는 견딜 수 있고 저도 자신감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전혀 없어졌어요. 가끔은 남편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자인데 이렇게 사랑받고 지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저도 남자친구도 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이는 아빠로서 충실하면서 이렇게 예쁜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우리 둘 다. 그이도 아내를 잃고 혼자서 딸들을 키워내며 열심히 살아왔고 저도 그동안 남편과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며 잘 지내왔는데 지금의 이런 소소한 행복 누려도 되는 거겠죠. 앞으로도 그이와 함께 행복한 연애를 하며 오순도순 잘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여기다 올릴게요. 저는 올해 29살 여성이고요. 남친, 정확히는 전 남친인 그 인간은 34살이에요. 저희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2년 정도를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한 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저희 팀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저랑 연애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얼떨결에 사귀게 된 거고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어찌어찌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건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인간의 식탐이 진짜 너무너무 심했어요. 데이트를 하다가 식당에 가면 분명히 돈은 똑같이 내는데도 이 사람이 80%를 먹으면 저는 20% 정도만 먹는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입이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 먹다가 배부르면 차라리 남기고 말지 그걸 억지로 먹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남친은 음식 남기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인간이에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 음식이 남으면 꾸역꾸역 다 먹어대는 사람이었어요. 전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남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돈도 아깝다고. 저는 처음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끔씩 배가 고파서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은근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정도 먹으면 배 안 부르냐? 혹시 오늘 밥 안 먹었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살찌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멍청하게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는 게 아까워서 그랬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음식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정도의 단점은 눈 감아줄만 하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전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였는데요. 좀 가격대가 있는 회랑 초밥 등등이 코스로 나오는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제 앞에서 하는 것처럼 비싼 생선부터 한 번에 3점씩 집어가더니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께 장기를 보여준다며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입만을 도전한답시고 회를 숟가락에 산처럼 쌓아서는 한 입에 넣어서 개걸스럽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서 드실 게 별로 없으니까 전 남친은 요리 한 접시 더 시키자고 그러더니 그걸 또
혼자서만 다 먹어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그걸 보시고는 입맛이 없으셨는지 회를 좀 많이 남겼는데요. 그 인간은 그걸 보더니 왜 안 드세요? 하면서 남은 걸 지 혼자서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간이 원래 날 것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저랑 데이트를 할 때도 생선회는 고사하고 스테이크조차도 웰던으로만 먹는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회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 인간이 부모님께서 좋다고 하시니 거기서 먹자고 한 건데 거기서도 식탐이 폭발해서는 음식을 다 독차지한 거예요. 전 남친의 그 모습을 접하신 부모님께선 당연히 반대하셨고요. 저는 다음날 문자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다음날 얼굴 보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라면서 전화랑 문자 폭탄을 마구 보내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 후 작은 술집에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전 남친을 만났는데 모양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하루 종일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제 손을 꼭 잡더니 말을 쏟아내었어요. 네가 원한다면 식탐을 줄이고 음식 같은 거 조심하겠다. 그래도 내가 식탐 하나 빼고는 너에게 완벽한 남자 아니냐. 너도 내가 식탐만 빼면 좋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그날 부모님 앞이라 좀 오버해서 행동한 경향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도 배려 못해주면 나중에 어떡할 거냐? 저는 전 남친이 울먹이며 하는 말들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남들보다 많이 먹고 음식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제가 너무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갑자기 화장실에 좀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술집에 있는 화장실 아시죠?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서 가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요. 전 남친이 거기에 갔다가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나왔는데요. 술집 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나니까 뒷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분이 화장실이 급했는지 바로 그 열쇠를 받아서 화장실로 가더군요. 저는 술집 사장님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그게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려던 찰나에 아까의 그 여성분이 황급히 뛰어와서는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술집 사장님을 급하게 찾는 겁니다. 놀란 사장님이 여성분과 함께 화장실에 뛰어가더니 잠시 후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전 남친을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서 큰일을 치렀는데 화장실의 수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변기에 휴지 넣지 말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그 인간이 휴지를 뭉텅이로 변기에 넣어서 그게 마구 역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장면입니다. 사장님은 전 남친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어요. 변기에 휴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막혀서 역류하고 있으면 필턴가 사람을 부르던가 해야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열쇠를 주고 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주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진짜 창피스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단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전 남친이 꼴의 남자라고 지 자존심 살린다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거 말리느라 애먹었어요. 솔직히 사장님이 덩치가 더 커서 혹시나 전 남친이 맞을까봐 말린 이유도 있고요. 하여튼 그것들은 업체 불러드린다고 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술집을 나왔어요. 전 남친은 도망치듯 택시를 잡는 저를 잡더니 전날 회를 많이 먹어서 그랬다는 둥 변명을 마구 해대는데 진짜 너무 정 떨어져서 이거 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는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서 전 남친에게 파혼하자고 통보하고 전화랑 문자, 카톡 다 무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인간의 역류하는 그게 자꾸만 생각나서 돌아버릴 것 같네요. 정말이지 짜증나요. 이 한심하고 더러운 인간 떼어내는 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추각을 올려요. 주작 아니냐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더러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했느냐는 말씀도 있는데요. 솔직히 제 나이 29살인데 다른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하고 하니까 때를 못 맞추면 영영 결혼을 못할까 싶어서 좀 서두른 경향도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람이 식탐 많은 단점 하나만 보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단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식탐이란 단점이 이렇게도 클지 몰랐어요. 이번에 아주 더러운 경험을 하면서 중요한 인생 교훈 하나 얻게 되었네요.
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머리를 좀 식히고 나니까 제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 분명히 알 것 같네요. 제가 결혼을 하려던 건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하나둘 다 떠나가니까 만약 결혼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까 싶은 그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친에게선 아직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지치고 신경 쓰이고 그러네요. 그 인간도 계속 저럴 수는 없을 테고 저러다가 단념하겠죠. 관심과 조언 감사드려요.